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가락 매니저 최진웅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요즘에 좀 시장 보면 금요일에 항상 좀 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주를 항상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제 구해주 다음 주에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니까 한번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CPI 발표가 됐고 FOMC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큼직한 이벤트들이 끝나고 그 다음 주는 좀 슴슴한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다음 주 전망을 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지 최진웅 매니저님, 이럴 때 전략은 어떤 게 좋은가요? 이럴 때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월요일 시장에서의 수급을 먼저 오전 시장의 수급을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판단을 할 때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선분의 흐름을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월요일 아침 수급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형주 수급이 집중이 될지 아니면 중소형주 개별주들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지에 대해서는 먼저 체크를 하고 시장을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좀 작아지셨는데 제가 최진웅 매니저라고 해서 좀 삔또가 좀 상하신 거 아닌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가락 매니저님,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최진웅 매니저님, 다음 주 시장 이럴 때 좀 다음 주에 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이런 거 좀 걱정해야 될 시기는 아닌가요? 사실 오늘 섹터 흐름만 봐도 지금 업종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난 모습이 오늘만 딱 봐도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업종적으로만 봐도 뭐 항공 오늘 저가항공사가 또 수급이 좀 들어가준 상황이었고 게임주도 오늘 약수급이 좀 들어가고 재건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변화만 봐도 긴축에 대한 종료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수급의 키는 솔직히 아직도 외국인이 잡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양시장에 계속적으로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증시 는 꾸준하게 좀 우호적인 전망치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큰데 일단은 좀 대형 이벤트, 좀 큰 이벤트들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시장을 상방으로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이제 긴축 종료 사이클 부분들이 확실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뭐 경기 부양 기대감 부분들이 있어서 이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반도체가 지금 기속적으로 주도 랠리로 잡히기 위해서는 또 반도체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뉴스 플로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시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흐름은 봤을 때 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수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늘 좀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현재 좀 지속되고 있는 기관의 매도세, 최진웅 매니저가 봤을 때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지금? 딱히? 사실 지금 기간의 매도세가 좀 심해지는 부분들은 공매도 물량들도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공매도 물량들은 어차피 뭐 쇼커버링 매수세 부분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오늘 수급만 봐도요. 기관인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세를 나서는 부분들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물 시장에 있어가지고 기관의 매도량도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외국인의 매도량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 흐름만 봐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 물량을 축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갔던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매수, 저가 매수로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좀 기관보다는 좀 외국인이 좀 키를 잡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다음 주에는 외국인이 더 많이 우리 증시를 좀 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섹터 레드앤블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다시 좋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 전지 다음 주에는 더 강한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악재가 좀 반영이 돼서 이게 좀 발목을 잡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2차 전지 다음 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 매니저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지금 뭐 고시원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혀 이제 악재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그 악재 같은 경우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나온 악재잖아요. 3월에 나왔던 악재, 그리고 그 이전에도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한 번 또 이슈가 있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한 번 나왔던 악재 다시 나오면서 크게 이제 에코프로가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예. 다시 한번 시장에 이렇게 큰 악재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중국에서 공장을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온과 동시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의 어느 정도 강세가 추가적으로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 이런 단기 악재를 딛고 상승 추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상승세를 그새 타고 있는 2차 전지이고요. 최진욱 매니저가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도 이벤트를 일단 보자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때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더 호재가 호재가 이제 들어와서 상승세가 더 가속이 되거나 그런 흐름인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다음 달쯤에 나올 2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대응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대형 이벤트들은 거의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증설 모멘텀도 이미 좀 많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증설 모멘텀을 좀 바라보기는 다소 좀 어렵다라는 맞아요. 관점은 좀 확실히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최근 악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시암 쪽 관련된 악재 부분들이었죠. 근데 그날 악재가 딱 튀어나오고 나서 오후장에 좀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매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대형 악재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좀 매도 물량으로 거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좀 연이어서 줄줄이 맞아요.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악재 부분들이 좀 잊혀질 만큼 지금 또 수급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거시안 쪽에 대한 공장 건설 악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타격이 확실시가 않고 타격이 크지가 않다는 부분들이 시장의 수급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해당 이슈 같은 경우가 이 중국 소재 기업에서 연쇄적으로 지금 북미 지역에다가 만약에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계속적으로 건설을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해서 뭐 중국 쪽에 대한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이 부분들이 있어서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경우는 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국내 셀 메이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현재 쪽에다 지금 공급 계약을 맺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밸류를 확장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좀 과도하게 밸류를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기존의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한 밸류 수준의 업종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공급적인 면에서는 중국에 비해서 오히려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고 오히려 중국보다 조금 더 생산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2차 전지 쪽에 대한 뉴스 플로우 부분들, 좀 인지 오류 부분들로 인해서 맞아요. 좀 단기적인 좀 악재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지 사실 뭐 2차 전지를 좀 꾸준하게 뺄 만한 그러한 좀 악재는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성장성이 크겠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이 수요일에 나왔던 2차 전지 이 고션 악재는 더 이상 그래도 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어떤 섹터가 잘 가고 있다가 악재가 나와서 정말 하락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갑자기 생각지 않은 곳에서 악재가 이것 터지고 저것 터지고 맞습니다. 막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그게 멈추고 이틀 동안 상승 흐름을 가져갔던 것, 2차 전지에선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그 안에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는 지금 또 봐야 되는 안의 섹터와 종목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송가람 매니저가 소개해줬던 휴맥스홀딩스가 잠시 후에 뭐 수익률 공개가 되겠지만 이번 주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충전 인프라 쪽은 계속해서 좋아질까요? 지금 충전 인프라 자체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를 구매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충전 장소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외 충전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충전, 고속 충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현재 충전 자체, 이 수량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적시적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차량을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부족분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이런 충전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차전지 내에서 탑픽 종목도 계속해서 송가람 매니저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탑픽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탑픽 종목 이 2차 전지 내에서 탑픽 종목을 휴맥스 홀딩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어서 네. 2차 전지 쪽에서 우리가 대형주가 좀 더 강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봤을 때는 2차 전지 대형주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다시 상승 추세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한 이후에 추가로 단기 고점을 돌파할 것인가라는 것에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좀 더 수급 상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확실히 보고 가자라고 한다면 이전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 랠리의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예. 그때 외국인 수급이 지금 다시 집중이 된다면 그때 강한 파동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전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추가로 따라가기보다는 여기에 있어서 중소형 관련주들 그리고 충전 인프라 여기에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경량화 관련된 종목군들, 장비주들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 네.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기서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섹터 내에서 순환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꾸준히 살펴본다면 안전하게 전기차 섹터 안에서 수익권을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내에서 좀 안전한 섹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휴맥스 홀딩스 이야기해 주셨고요. 송가람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안 올랐던 종목 중에 좀 보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은 2차전지 상승 랠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거는 사실 동박도 있고요, 전해질도 있고요, 분리막도 있습니다. 이쪽은 근데 저도 한 3주 정도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 종목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멀었습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이런 2차 전지들의 강한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여기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이 2차 전지에 있어서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핵심 기술이다. 네. 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런 10배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런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의 수요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매수하시는 분들의 기대감, 심리가 좀 더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매수에 대한 심리가 이런 동박이나 그 외에 관련된 장비주들로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 어느 정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심리가 어느 정도 한 섹터에 집중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집중되고 있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섹터로 어느 정도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이제 동박, 분리막, 전해질 이쪽은 안 올랐잖아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같이 안 올랐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그래도 휴맥스 홀딩스 차트 보면은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덜 오른 쪽에서 이 세 가지 섹터라고 하는 거죠. 동박과 분리막, 전해질. 이 세 가지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고 우상향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갔던 종목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수급이 제한적이다. 이런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욱 매니저 2차 전진의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대성 하이텍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서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저는 좀 매니저님과 좀 반대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저는 분리막이 이제는 좀 갈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양극재, 그러니까 음극재가 양극재에 밀렸던 부분들은 양극재 수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수요 부분들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음극재가 오히려 그에 대한 부분들이 희귀성으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스팟 계약으로 이번에 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사가 확실하게 다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신규 수주 물량을 기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 쪽이나 분리막 쪽이 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양극재 너무 밸류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2차 전지 순환매가 돌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안 간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같은 경우 음극재도 내년부터 지금 음극재 탑재한 차종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물량을 계속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좀 이쪽을 업종을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노무라 VTC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좀 미비한 수준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뭐 적자로 전환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있는 실적은 베이스를 갖추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대성 하이텍 시세를 아직까지는 안 내줬다 보니까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성 하이텍은 조금 자동차 부품주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배터리 쪽으로도 연관이 워낙 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노무라 VTC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기술 개발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배터리 쪽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반영을 못 받고 있는 그쵸, 상황이다 거기는 좀 보니까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많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좀 업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그리고 지금 대성 하이텍 같이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덜 오른 아직 안 오른 그런 기업들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리오프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 항공주들 분위기 되게 좋았고요. 오늘 또 화장품 섹터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OX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좋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오늘 유가가 잠깐 단기 급등을 했어요. 3%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좀 안정세, $70 내외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갖고 항공주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항공주들이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항공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특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LCC를 주목해서 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이런 저가 로우코스트 캐리어 항공사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이 저가 항공주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이런 운임에 있어서 이런 리오프닝 관련해서 고객들이 단순히 여행 수요 하나만으로도 항공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매출에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대한 영향도 무시를 할 수 없는데요. 이런 물류에 대한 것은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이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물류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예전만큼의 물류량 회복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LCC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후에 관광객 수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한번 이렇게 추세가 강했던 이번 주에 강했던 LCC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추가로 강할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이런 대형주들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뭐 대한항공 같은 주가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흐름 우리가 충분히 상승 추세에서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은 뭐 이번에 여름 휴가 계획 좀 있으세요? 여름 휴가 계획을 아직은 못 세웠는데요. 아직은 못 세웠는데 네. 근데 코로나 이제 엔데믹도 됐으니까 이번 여름에는 어디든 놀러 갈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예. 티켓이 지금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가격도 엄청 비싸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맞아요. 이런 상황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지금 티켓을 구하는데 굉장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행 쪽, 특히 이런 항공 쪽에서 수익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최진우 매니저님은 휴가 계획 뭐 잡으셨나요? 아니면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뭐 잡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잡은 계획은 없고요. 주말에 쉬어야죠, 저는. 그렇죠. 주말에 쉬긴 하는데 주말 통해서 한번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뭐 계획은 없고요. 네. 이제 뭐 간다고 하게 되면 부산 정도? 부산 국내에서 네 아직 해외 계획은 딱히 없습니다. 항공주를 얘기하는데 부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네, 뭐 LCC 타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관련해서 조금 섹터를 넓혀볼게요. 여행주 쪽은 그래도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네네. 예전만큼 회복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긴 한데 여행주들 리오프닝에서 보는 건 아직 좀 섣부른가요? 사실 이 여행주들이나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좀 굉장히 의존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네. 뭐 여행 수요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뭐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좀 예상치 부분들을 뭐 상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유가가 안정적으로 좀 잡히면서 항공사에 타격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좀 비중이 좀 확대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데이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5월 황금 연휴 효과 부분들이 지금 예상치는 확실히 좀 상회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인천공항이나 운항횟수나 여객 수송만 봐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는 확실히 회복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4월이나 3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여행 시즌에 대한 비수기 부분들이죠. 5월을 지나서 6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수기 시즌이 들어가는데 지금 5월에서 예상치를 지금 상회를 한 상황에서 만약에 6월의 데이터까지도 5월을 넘어서서 문제가 없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들은 비중 확대에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그쵸.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업종이나 항공업종 같은 경우 LCC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럼 네. 결국에는 반대로 지금이 주가가 바닥이라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예상치가 계속 넘어서는 데이터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는 그 부분들을 계속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그 전에 오히려 지금 6월 데이터까지 확실하게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좀 비중 확대나 좀 신규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항공기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6월 데이터 확인해 보고 리오프닝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오프닝 내에서 토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그란 매니저님. 네, 리오프닝 내에서 토픽 종목 저는 엔터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요?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죠? 리오프닝에서 지금 우리가 바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저는 엔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리오프닝에 사실 엔터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죠.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예.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크게 매출 증가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엔터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그럼 엔터주는 네. 계속 좋은 거네요. 지금 실적도 좋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는 거니까. 그래서 하반기는 더 좋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LCC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뭐 오프라인 관련해서 티켓 판매 그리고 음반 판매 이 두 가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다른 섹터보다는 엔터주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서 눌리 있는 대형주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에서 엔터주 나왔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고요. 최진우 매니저님은요? 저는 뭐 엔터는 당연히 뭐 지금 빠질 수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좀 콘텐츠 쪽을 봐야 될 시즌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항공이랑은 전혀 거리가 멀긴 한데 네. 자꾸 썰이 길어지는 것 네, 같아요. 아무튼 예. 이제 저는 팬 엔터테인먼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아이유랑 박보검 주연으로 나와 있는 폭삭 소가수답 이 드라마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드라마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4월에 이미 넷플릭스랑 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아직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라인업만 해도 총 5개의 드라마 라인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24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4분기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는 매출액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모멘텀, 펀더멘탈 부분들이 좀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 부분에서 콘텐츠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펜엔터테인먼트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콘텐츠 쪽도 얘기해 주셨고 오늘 뭐 얘기 들은 건데 그 사냥개들이라는 넷플릭스 콘텐츠가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콘텐츠 쪽으로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지 뭐 만약에 잘 갔다면 다음 주 또 섹터 레드앤블루에서 직접 또 콘텐츠 관련주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얘기했는데 엔터 2종목 얻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터 반도체 이야기 또 해봐야겠죠. 자, 반도체는 과연 다음 주도 좋아질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디램 가격 올라간다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연 반영이 됐을까, 아니면 한참 더 올라가야 될지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의견이 완전 통일하게 오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담아야 돼요. 2차 전지와 반도체, 뭘 담을 겁니까? 그럼 저는 반도체. 반도체를 담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탑픽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뭐 단기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대형 종목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시장 수급 상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다음 주는 아무래도 지금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장 흐름 속에서 반도체주들 그중에서도 대형주들이 조금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본다면 대형 반도체주들을 다음 주에 공략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둘 중에서는 반도체를 고른다. 그러면 최진웅 매니저님은요? 둘 중에 뭘 고르실 거예요? 저도 반도체. 그 정도인가요? 지금 반도체가 더 일단 사실- 기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나왔잖아요. 랜드 가격도 이제 3분기부터 인상한다는 얘기를 네네네. 했는데 이제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이거 2년 만에 이제 가격 인상하는 거면은 더 볼 것도 없네, 계속 담아가야겠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네네. 확인할 건 있을까? 남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확인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미중 반도체 부분들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방을 좀 제한을 시켰던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나왔던 전망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부분들이 있어서 거론이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미중 반도체 부분들은 확실하게 이제는 좀 없어진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만 딱 봐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지금 주가 조정이 조정을 주는 것 같지 않은 조정을 줍니다. 그 말은 즉슨 저점이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추세가 꾸준히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디램의 수출 증량 부분들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좀 50% 이상 좀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디램 판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다 보니까 아직 수출 금액은 좀 저조하지만 반대로 지금 수출 증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상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초입 반등 사이클 구간이 직면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디램 3사가 감산 활동이 올해 2분기부터 지금 본격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재고, 즉 피크아웃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능성이 조금 더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업종의 주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차 전지랑 비교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업종 전부 다 성장을 잘 해줄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올라갈 룸이 더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반도체에 한 표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직접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올라갈 룸이 더 있는 반도체, 두 분 모두 반도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송가람 매니저는 탑픽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최진웅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도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텔레치스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중소형주 주 중에 지금 대금이 좀 세고 그리고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기업을 찾는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텔레치스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힘도 전혀 빠지지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반도체 전문 업체이다 보니까 결국엔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수록 완성차 업계들의 오히려 좀 자동차 수요가 증가를 해줄수록 멀티미디어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겠죠. 그러면 지금 오히려 텔레치스 쪽에서는 수혜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좀 좋고 반대로 스윙 관점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좀 좋은 타점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진우 매니저의 반도체 탑픽 종목은 텔레칩스였습니다. 이어서 자, 네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섹터는 음식료. 최근에 이제 소금, 뭐 대두 이런 관련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에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천일염이 그 마트에선 거의 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좀 테마주다 보니까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조그마한 찬스가 있다면 어떤 찬스가 있을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거의 뭐 오늘 짜고 오신 것처럼 똑같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지금 리스크가 크다 이 의견이신 거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안에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안에서도 리스크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음식료 안에서도 소금 부분 같은 경우에 100% 이상 상승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크게 밀렸죠. 재차 상승은 나오겠지만 다음 파동에서는 더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했던 종목은 따라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숨겨진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숨겨진 먹거리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은 있겠지만 소금 쪽 그리고 수산 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좀 리스크가 더 큰 위치에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 최진우 매니저님,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음식료는 또 좀 우크라이나 이슈도 좀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뭐 이제 댐도 이제 좀 폭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농산물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TYM 같은 종목들을 한번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어서. 사실 뭐 곡물 부분들은 일단 지금 엘니뇨 현상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이 곡물이 좀 굉장히 좀 애매한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 놓고 봐서는 결국엔 소금에 대한 사재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들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금 대두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테마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이 형성이 된 상황에서 곡물이나 사료 쪽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은 좀 돌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인 베타성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앞전에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라니냐 이 현상 부분들이 맞아요. 나타났을 때 당시에도 곡물가의 가격적인 변화는 그렇게 크게 나타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엘니뇨 현상이 좀 나타난다고 하게 돼도 결국에는 이제 곡물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격적인 변동성이 지금 크지가 않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소금 사재기, 뭐 대두 관련한 이슈가 결국에는 테마성이 부각으로 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좀 에그플레이션 이야기도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러우 전쟁 관련해 가지고 계속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지금 곡물 창고 수준에 지금 점유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곡물 수요 부분들이 있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러우 전쟁이 시작이 된 지가 지금 1년이 이미 넘은 상황이죠. 그렇죠. 네, 1년이 넘은 상황에서 그간 초반에는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곡물 대란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이미 저는 주가에는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곡물가가 상승을 정확하게 만약에 해준다. 혹은 지금 상황에서 뭐 상승 모멘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투자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좀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좀 단타 수급이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섹터 두 분 모두 X 의견 좋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굳건하게 잘 버틴 섹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 악재가 좀 많았지만
조선 섹터는 지난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다음 주도 좋을지 전망 한번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조선주는 뭐 지난주에도 두 분 모두 다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좀 있어서 지난주 말고 이번 주에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나요? 아니면 좀 그대로 좋은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다기보다는 꾸준히 지금 매출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조선주가 아닐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지금 뭐 3년치 건조 물량이 확보가 돼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수주 성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운 그리고 철강 분야도 지금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을 해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하반기에도 주로 이런 대형 3사 위주로 강한 추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 O 의견 들어봤고요. 최진욱 매니저님, 그럼 지금 우리 조선을 볼 때 좋은 사이클을 계속 타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뭐 한두 가지 좀 짚어보자면 인력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또 신조선가 가격을 우리나라보다 한 15%가량 낮게 팔았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악재들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하세요, 지금? 사실 조선주의 가장 중요한 좀 투자 포인트 부분들이 신조선가 지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내 조선사들이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물론 뭐 신조선가가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 메리트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LNG 선에 대한 부분들은 감소를 해주고 있지만 반대로 지금 조선사들이 작년에 수주 잔고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국에서 뭐 신조선가 부분들의 가격을 뭐 15% 20% 이상 낮춘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단기 타격은 있겠지만 일단 기업적으로 있어가지고의 타격은 굉장히 미비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는 단기적인 불황으로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선사들이 대부분 수주장고를 많이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 이미 올해 초에 발주 프로젝트 부분들이 있어서 발주 선박량 부분들을 뭐 50%까지 목표치를 나타낸 기업들도 굉장히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작년에 이미 올해 거 발주치까지도 전부 다 마무리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조선사들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조선가 부분들 가격, 이 중국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죠.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주들이 좀 성격이 좋은 게 황금 사이클을 한번 타게 되면 보통 길면 2년 정도 탑니다. 그러니까 2년간 계속 주가는 변동폭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점을 계속 높여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이슈 부분들은 단기 플로우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높은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투자 포인트로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좀 가격을 내려도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주에는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를 좀 들으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나갈 때 양궁 대표팀이 좀 생각이 나요. 오늘 나오면 뭐 LNG 카타르의 LNG 발주 이야기를 나왔는데 중국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국내에 있는 빅 조선사들끼리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궁만큼이나 또 잘 나가는 조선사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레드앤블루 조선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난주 공약주들 이제 리뷰할 시간입니다.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아까 휴맥스홀딩스 2차 전지 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위주로 한번 볼까요? 일단 수익률이 종가 기준으로 6.36%, 최고가로는 9.54%, 상당히 준수한 수익률입니다.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점에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상승 흐름 이후에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승 흐름 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올라왔던 매수 자금, 이 자금이 매도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단기 박스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기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위해서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격대 8,000원대 가격대 라인에서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가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아직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이런 8,000원에서 9,000원 라인대 이런 작은 박스권 라인에서 거래대금 없이 움직이는 짧은 박스권 라인을 보이다가 이 9,000원대 라인대를 돌파가 나오면서 큰 거래대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한 추세 전환을 통해서 상승 추세 전환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매수로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9,000원 선을 뚫고 또 거래량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휴맥스홀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진욱 매니저의 지난주 MK전자 더 좋았습니다. 종가 기준 7.82%고요. 최고가 기준 11.92%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 반도체가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 더 좋겠네요.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주가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주 중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대형주들은 좀 독단적인 질주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랠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슬슬 오늘만 봐도 PCB 기판 쪽이 지금 수급 사이클이 좀 돌아줬죠. 그럼 결국에 중소형주 중에 지금은 수급 사이클이 확실히 돌아줄 수 있는 게 기판 쪽이 먼저 움직였다 보니까 그 다음은 반도체 쪽은 유력하게 지금 움직여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NK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올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1년선 2평을 지금 돌파를 해주고 나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긴 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아래쪽 박스권을 돌파해줬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은 좀 지지를 충분하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신규 매수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아직 좀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좀 끌고 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 MK전자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 이제 다음 주 공략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반도체에서 탑픽 종목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반도체에서 탑픽 종목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대형주를 우리가 볼 필요가 맞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명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비메모리 패키징 부분이 주력이지만 여기에 있어서 뭐 이쪽의 패키징이 주력으로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하나의 더 투자 아이디어를 보자면 AI 챗봇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하나마이크론을 다음 주에 단기로도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9,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나마이크론은 현재 2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 하나마이크론이었고요. 자, 이어서 최진욱 매니저님 오늘 아까 탑픽 종목을 조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네네. 예. 조선 쪽에 좀 기자재 쪽 해가지고 좀 SK 오션 플랜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냥 짤막하게 포인트만 딱 집어드리면은 양호하게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이익도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공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반응을 조금씩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일봉상으로 봐도 이번에 좀 돌파를 오늘 좀 해준 상황이거든요. 오늘 좀 돌파를 해준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위쪽에 좀 중장기 이평들이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매물적인 소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업황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와주고 있고 조선주들이 지금 황금 사이클이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피팅 업체들이나 좀 기자재 쪽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도 이미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이제 해드리게 되면은 매수가 부분들은 지금 21,100원에서 26,6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여기가 마침 또 신재생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시장 전망할 때 신재생 에너지에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될까요? 사실 근데 지금 신재생 같은 경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업황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엔 모멘텀이 지금 부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부터 좀 모듈이 지금 증가하고 확대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증익 개선 부분들에 있어서는 태양광 업체들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상 지금 신재생이 주도 섹터로 잡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유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신재생 다음 주 전망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섹터 레드앤블루 공략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을 창구 또 어디 있는지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매니저 밴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뭐 매일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접근해야 될지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전체 해외 시장과 함께 한 주간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 오셔서 함께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이버 밴드 송가람 매니저 검색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님. 네, 항상 방송 시간이 굉장히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만 놓고 보면은 업종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지금 경기 민감 섹터로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도 지금 투자 포트를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접근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익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최진욱 검색해서 밴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수많은 인사이트 부분들 그리고 리서치 부분들이나 전망 같은 부분들 실시간으로 계속 좀 업데이트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오늘 섹터 레드앤블루 외에도 정말 다양한 섹터 인사이트 정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진욱 매니저 네이버 밴드 검색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많이 덥다고 합니다. 편히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중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